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네, 앞 영상에 이어서 좀 자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제가 자바를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해서 몇 번 뒤져본 게 다여가지고 언제 날 잡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서 제가 내린 결론들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책들 보면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 것 같고, 미리 좀 책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그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이 버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바 7 그러면은 저는 이게 자바 7이면은 버전 7.0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7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붙인 다음에 이제 버전을 논한다라는 걸 요번에 알았습니다. 요번에. 그 전까지는 18이라고도 하고 8이라고도 해서 그냥 왜 저러나, 8 따로 이거 따로 뭐가 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고요. 어쨌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이제 그 구동 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랭귀지 특징이죠. 컴파일러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을 이제 모두 갖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제 OOP 언어긴 한데, 얘가 이제 가장 탄생 배경이 됐던 거는 이제 C++ 같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소위 이른바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네이티브 코드라는 게 OS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메모리 관리를 직접 그 개발자가 이제 자기 코드로 만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커럽션 오류가 끊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관련된 이슈를 제거하려고 아예 이제 구조적으로 언어 레벨에서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GC 개념이죠.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하는 개념은 있어요. 뉴럴 연산자를 통해서. 근데 그걸 지우고 삭제하기 위해서 딜리트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관리는 이 버추얼 머신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그냥 할당만 받아서 써라. 지우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운영체제 레벨에서 직접적인 의존성을 갖는 건 이제 버추얼 머신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 자, 어쨌든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할 때, 여기 이제 파일의 확장명이 .cpp 같은 걸로 나오죠. 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헤더.h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java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 .java 안에 보통 이제 클래스 하나를 기술하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 파일명으로 똑같이 맞춰서 기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C++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면은 .obj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이제 P 포맷이라고 해서 실행 코드,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 머신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근데 얘는 거기 봤더니 이게 .클래스래요. .클래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윈도우로 치면은 이제 리눅스나 이런 네이티브 코드 계열에서는 그 어떤 익스큐터블 바이너리 포맷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링크까지 끝나면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EXE로 떨어지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로더가 똑같이 있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얘를 실행에 옮겨서 프로세스화 시켜서 인스턴스 만들어갖고 실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자바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바는 실행의 단위가 이제 클래스로가 있고, 그래서 클래스 로더라는 놈을 통해서 이 JVM에서 이 클래스 코드를 로딩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재밌는 특징으로 보였고, 문법적으로는 이제 C나 C++하고 이제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C++에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C++에 없는 게 자바에만 존재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대한 특징으로 하나는 뭐 이제 네이티브 영역을 직접 제어하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빠진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비트 현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어찌됐건 뭐 어쨌든 이제 그 문법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C++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자바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C++ 특히 C++ 개발자가 자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국룰이죠. 예, 뭐 언어 입문했으면 또 이런 예제 한 번쯤은 또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헬로 자바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첫 예절합시고 했는데 이제 첫 판부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런 말 나오는데 요거가 살짝 뭐랑 비슷하냐면은 샵 인클루드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고 요 인클루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임포트라고 있어요. 임포트 요런 개념들이 이 샵 인클루드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닌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뭘 쓴다 요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패키지된 개념만 알면은 요 얘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클래스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정적 멤버죠. 그러면은 얘는 인스턴스 선언을 하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다. 즉 C++ 같으면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다면 범위 지정 연산해가지고 메인 이렇게 해서 함수 호출이 가능한 뭐 그런 구조였겠다.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배열의 형식인데요. 보통 이제 그 C++이나 요런 데서는 스트링하고 이 식별자가 온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배열 기호가 오게 돼 있는데 자바는 안 그렇죠. 요게 이제 배열이다 그러면은 자료형 옆에 배열을 붙이고 그 뒤에 이제 이름, 심볼이 옳은 구조로 예, 선언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특히 뭐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stdio처럼 이제 그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린트 라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 헬로 자바라고 이제 문자열 출력해 주는 건데, 요거 이제 빌드해 가지고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헬로 자바라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가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니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그랬으면은 이거 점 자바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바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JVM 프로세스가 되는 걸 거고, 이 JVM이 로딩한 점 클래스라고 하는 바이너리 코드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자바에서는 이제 바이너리라고 안 하고 바이트 코드라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이게 16진으로 뜯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대충 느낌 오는 건 있는데, 요거를 또 찾아봤더니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 포맷이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직 넘버가 있는데, 요게 이제 4바이트죠. unsigned 인티저 4바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안 찾아봤어요.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은 CAFEBAB가 요게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의 어떤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요 4바이트를 읽음으로써 얘가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메이저 마이너 버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요렇게 되겠네요. 마이너 버전 이거고 메이저 버전 이거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풀 카운트가 뭐고 어떻게 간다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거저거 뭐 보기 귀찮고요. 지금 그거 보자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뭘 좀 찾아보고 싶었냐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헬로 자바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C++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이제 문자열 상수거든요. 근데 이 문자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정적 메모리에 로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exa 같은 실행 바이널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클래스 파일 안에 저 문자열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뒤져봤더니 정말로 있어. 정말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고, 아, 너도 똑같구나. 정말로 들어있네. 그거 외에도 많은 문자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게 좀 웃긴 게 좀 몇 개 있어요. 몇 개 웃긴 게 있었는데, 보니까 문자열이 뭐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문자열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요걸 내부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여기 가만 봤더니 요게 요런 특징이 있어요. 문자열만 나오면 뭐 3바이트 나오고 뭐만 나오면 3바이트가 앞에 뭐가 있어.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점점점의 코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의 코드인데, 여기 보면 뭐 1은 1이니까 뭐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는데 뒤에 4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글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여기가 문자열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달러 봤더니 여기도 보니까 헬로 자바 앞에 이렇게 3바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B니까 11이죠. 11. 그러면 11개라는 얘기인데 11 문자라는 소리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맞네요. 그 외에도 나머지 확인해 보니까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봤더니 실질적인 어떤 기계어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요 자바 해가지고 여기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요 뒤서부터 뭔가 여기가 소위 말하는 그 바이트 코드가 아닌가, 자바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이제 대충 때려 맞춘 건데, 우선 이제 C나 C++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그 네이티브 코드죠? 요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왜 네이티브라고 하냐면 바로 의존성이 존재하죠. 운영체제에. 그리고 이 운영체제 코드에서 이 머신 코드에 대해서 직접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가 얘가 뭐냐, 그러니까 x86계열 호환 프로세서냐, 그것도 64비트냐, 그럼 뭐 IA64냐, 블라블라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이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면은 완벽하게 이 CPU라는 기계가, 물리적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변환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OBJ5부터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버추얼은 버추얼인데 여기서 머신이잖아요. 머신은 머신인데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말을 거꾸로 했네. 그럼 얘기는 뭐냐? 제가 이제 그 넓고 얕게 같은 뜻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로 로지컬이죠. 근데 로지컬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그게 버추얼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CPU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특수화되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된 걸 거고, 약자로 이제 JVM이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JVM이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java.exe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게 JVM이다 라고 본다면 이게 JVM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이 C나 C++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exe 파일을 우리가 소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죠. 이게. 그런데 자바는 이런 버추얼 머신 자체가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그 .클래스 파일에 들어있는 바이트 코드가 있겠죠. 그걸 이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 쪽에서 만약에 윈도우 계열로 블라블라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렬화 시켜서 이제 컨커런시, 이제 동시성 적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도는 구조로 작동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얘가 관리해 주겠죠, JVM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제 인티저 같은 자료형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4바이트 형식이죠. 그러면은 이제 16진수 표기로 예를 들어서 0x11223344 이러면은 이게 이제 x86 프로세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틀 엔디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메모리 들어갈 때는 4433211로 거꾸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정말 그런가? 라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걸 바이너리 출력을 해봤더니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기본적으로 빅엔디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몰라요. 이건 그냥 찍어보고 확인을 해본 게 일단 그렇게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JVM에서 이제 그 클래스를 여러 개 로딩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독립 스레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그 JVM 프로세스 내부에서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 스페이스가 이제 이 예를 들면은 VMS가 윈도우 계열이든 이제 뭐 리눅스든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네이티브 코드들은 이제 각자 독립적인 가상 메모리를 갖는 거고, 자바는 이제 JVM 단위로 이제 프로세스가 잡힐 거기 때문에 여기 수준에서 VMS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점 클래스가 여러 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이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내용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C++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자바를 좀 쳐다봤더니 헬로 월드 하나 출력해 놓고 헬로 자바 하나 출력해 놓고 이제 제 공부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일단은 책이 지금 제가 본 책이 기초편, 고급편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한 권인데 내용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급편 뒤를 조금 덜 읽었는데 거기 내용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거기를 마저 내일 공부를 하고 영상을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정리해 놓은 건 있는데 오늘 영상을 한 번에 올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바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